손가락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BYD 다닌다고 하는데 아토3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타고 다니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제오토플레 민주원 대표입니다. 오늘 BYD 서초 전시장에 왔는데요, 아토3가 그렇게 핫하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토3를 함께 설명해 주실 매니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어색하게 아까 인사 다 나눴었죠?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BYD 서초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식 딜러 김장한 매니저입니다. 제가 대표님 도와서 차량 설명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토3가 장안의 화제예요. 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안 좋은 점으로도 화제가 있어요. 네.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해가지고 들어갈 건데 각오되셨나요? 뭐 창과 방패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 질문 많이 할 테니까, 사람들이 중국 차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좀 배터리가 이거 불안하지 않냐,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화재 난 배터리 회사가 중국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배터리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과연 해결돼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불안함이 계속 갖고 이 차를 봐야 되는 건지. 일단 국가만 같은 국가고 사실 회사랑 뭐 배터리 타입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재가 났던 회사는 파라시스의 NCM 타입인데 저희는 NCM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전한 LFP 타입이고, 제조사는 LFP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BYD 배터리입니다. BYD가 이제 배터리 제조사로 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 이유가 저는 배터리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폭주 때문에 탈출하기 전에 차가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인데, 이제 LFP 배터리는 열폭주 현상이 없어서 만약에 화재가 나도 충분히 문을 열고 탈출할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적인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디자인은 개인 차이지만 대표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외장은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것도 약간 좀 저는 별로일 수 있겠다? 일단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하셨던 분이 오셨었어요. 부분 디테일이 완성도가 너무 높아서 디자이너가 누군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람보르기니랑 아우디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볼프강 예거 작품이라고 역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까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생긴 거나 이런 거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패스하는 걸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죠? 이거 한번 먹을 것 같은데. 볼프강 예거의 디자인을 어떻게 건드리실지. 이거 너무 좀 유치한 디자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용의 비늘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진짜 용의 비늘을 형성한 거라. 생선 비늘일 수도 있잖아요. 휠은 18인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휠이죠? 네네, 맞습니다. 트림 올려도 어차피 똑같은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휠을 잘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림을 높였는데 너네 이거밖에 안 해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좀 더 큰 휠 없나요? 하면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거는 애프터 마켓을 하지마 이 개!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전기차 전용 아이온입니다. 짝당 20만 원 이상 고가인데 이제 이 차급에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놀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 이거 너무 많아. 나 BYD다 너무 강조해. 저도 이거를 사소하니까 봐주세요. 떼면 됩니다. 이거. 떼면 된다. 깜빡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밀리니까 이제 화재 전환 하시죠. 무빙턴 시그널이 들어간다. 3천만 원대 이렇게 무빙턴 시그널이 들어간다? 획기적이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이게 지금 플러스 등급인 거죠? 상위 트림에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실내 공간은 이렇게 2단으로 쓸 수 있는데 밑에 이제 신발 같은 거 수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신발을 여기다 수납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뭐 냄새가 좀 올라올 수 있어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다. 골프화나 이런 것. 이제 트렁크 활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넓네요. 그리고 이제 V2L 커넥터를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이것도 보통은 한 2~30만 원 옵션인데, 꽂으시면은 차량 전기를 220V 콘센트로 연결해서 뭐 전자레인지 들고 다니시다가 뭐 돌려 드실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업무용 차량으로도 많이 추천드리는 게 뭐 출장 세차 차량이나 이런 차량 전원을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레이 전기차나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어요? 레이랑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얘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단일 모델로 100만 대 이상 판매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승차 좀 이따 시승해 보시면은 주행 질감이. 그러면은 트렁크 보통 닫을 때 이게 안전하게끔 이게 또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뭐 얘기할지 알죠? 알죠. 손가락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못하겠어요. 손가락은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팔목까지 하겠습니다. 팔목까지. 이거 누르면은 바로 멈추나요? 네. 해볼게요.
이 차의 경쟁 모델이 뭐 코나나 니로 EV3인데 헤드룸은 동급에서 가장 여유롭게 나왔고요. 소형 SUV인데 이 정도 헤드룸 나오는 거는 이 차량밖에 없거든요. 머리카락은 닿는데 허리를 펴고 앉진 않으니까 보통 이제 살짝 이렇게 앉으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는 되게 괜찮네요. 넓어요. 앞에 혹시 당겨 놓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뒷좌석 굉장히 다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목적이요? 예. 어떤 목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이게 네. 송풍구 디자인인데 이제 이거는 바람 온오프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또 보시면은 실내 잡소리도 안 나고 만듦새는 좋아서 지금 잡소리 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토3가 두 가지 트림이 나와 있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위 트림이 3,150만 원, 상위 트림이 3,330만 원입니다. 그 두 가지 사양의 옵션의 차이는 1열의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스피커 개수 2개 차이, 앰비언트 색상이 약간 단순화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계약의 한 90% 이상이 상위 트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상위 트림 플러스 모델이고요. 얼마 차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럼 많이 상위 트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또 통풍 시트가 한국인의 필수품이라서 그렇죠. 네, 한 달 주행 요금이 한 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1년이면 한 6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택시는 추가 보조금도 있어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할부가 또 이벤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통은 5년 할부가 보편적인데 지금 10년 할부 상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가격으로 아토3 차량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니 지금 보조금이 서울 기준으로 한 2,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은 한 많이 나오면은 한 500에서 600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한 2,9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그렇죠. 120개월 할부로 산다고 하면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황제오토 플랜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한 2, 30만 원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틈새 어필을 중고차 방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보증 기간이 네. 깡패입니다. 배터리가 8년 16만, 네. 모터가 8년 15만, 차량 기본 보증이 6년 15만인데 국산차와 비교하고 싶지는 않은데 국산차는 3년 6만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길기 때문에 한 5, 6년 타시다가 판매를 하셔도 보증 기간이 살아있어서 이제 중고차 가격 방어는 될 걸로 보이고요. 사실 중고차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경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차의 중고차 가격이 방어되는 이유가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인데 아토3 같은 경우에는 경차보다 유지비가 저렴해서 중고차가 풀리는 순간 이제 보조금 받고 사면 한 1, 2년 동안은 이제 시장에 잘 안 나올 거지만 나오게 되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여태까지 BYD 딜러분의 바람이었습니다. 방향지시 등의 사운드를 바꿀 수 있는데 오, 이건가요? 이거 좀 별론데? 이 비상등은 이상한데 방향지시는 또 소리가 다릅니다. 비상등 끄시고 한번 방향지시 등 해보시죠. 이게 그 깜빡이 소리가 컴플레인이 좀 있어서 경박한 거 인정? 인정. 고속 주행했을 때 이 시속 100km까지 올라가는 그 구간이 굉장히 조금 깔끔하다 그래야 되나? 맞습니다. 네, 100km 조금 넘어가려고 하니까 살짝 조금 불안하긴 했었는데 성인 남성 4명이 타고 있는 것도 약간 영향이 있긴 할 거예요. 약간 붕 뜨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단점으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그쵸, 전기차 특유의 느낌이라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그냥 태생적인 한계 정도의 느낌? 아직은 조금 벗어나기 힘든 부분. 그쵸. 이건 전기차 자체로서 아토3가 아니라 그렇게 방어를 하시는 거. 그리고 또 전륜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4륜이면 뒷좌석도 좀 더 안정적일 텐데 현재 아토3는 전륜 모델만 출시가 되어 있고요. 전비가 어떻게 돼요? 전비는 4.7km고 이제 주행거리 같은 경우 도심고속 복합 321km, 도시에서만 주행하시면 347km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인증받은 거 말고 실제로 했을 때 이게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실주행거리가 거의 뭐 400 가까이 나온다는 후기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기본 자체가 롱레인지인 거예요? 구글에 아토3 검색해보시면은 롱레인지가 60.48kW고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 49kW인가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이 단일 모델로만 배터리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가 따로 없고 이제 롱레인지로만 출시가 됐으니까 그 이름을 뺀 거구나. 네. 솔직히 가장 걱정되는 거 있어요. 서비스 센터 샀는데 뭐 저렴해가지고 샀는데 가성비 좋아서 샀는데 나중에 서비스 안 좋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런 걱정은 들어요. 서비스 센터는 현재는 전국에 12개에서 15개 정도 생겼는데 이제 올해 한 30개까지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얼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 초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이제 더 인프라를 많이 갖춰 나가고 있고 서비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건 수입사입니다. 사실 수입차 같은 경우
수입사가 흔들려 버리면은 서비스 센터가 많거나 뭐 보증이 많아도 이제 보증이 안 돼 버리는데, 그 유명한 도이치 모터스이기 때문에 아,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회사가 흔들리거나 뭐 서비스를 못 받게 되시거나 이럴 걱정은 없으시고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매니저님은 어떤 차 타고 계세요? 전 뚜벅입니다. 예? 아까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저는 뚜벅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집에 네. 제 명의는 아닌데 아우디가 한 대 있어서. 아, BYD 다닌다고 하는데 아토3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아우디 타고 다니니까. 아니, 지금 계약을 해도 보조금이 안 나와도 차가 안 나오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나온다고는 하는데, 지금 다른 직원분들은 기존에 차를 처분하셨거든요. 차가 안 나와서 지금 좀 딜러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3일 기준인데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 원래 저희랑 약속을 잡은 게 2월 말이잖아요. 그쵸. 그때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 2주가 더 지났는데도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기에는 3월 25일날 또 한영 친환경차 공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때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책정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타보시니까 승차감은 어떠신가요? 지금 얘기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승차감에 대한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승차감이 좋다 혹은 승차감이 어디가 나쁘다 뭐 이런 느낌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단점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으면은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뭐가 막 불편하다라는 느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뭐가 와 좋다 이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불편한 것도 크게 없고 너무 좋다고 느껴지는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사실 깔려고 왔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에요. 좀 세로로 했다가 가로로 했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테슬라에도 지금 없는, 이게 지금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로로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이제 핸들 좌측에 있는 이제 세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세로로 사용하는 스폰처럼 네. 뒤에 확대 축소하면 멀리까지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 T맵의 반응 속도가 그대로 조금 구현된 것 같아서 이거는 완전히 조금 강력 추천? 혹은 뭐 요 차의 메인? 하이 BYD, 뭐 도와드릴까요? 썬루프 열어줘. 아, 뭐 니아오로 안 해도 한국말로 알아듣는 거 같아요. 중국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 중국어도 설정할 수 중국어, 있어요? 영어 다 설정 가능하고요. 아. 오픈 더 썬루프 하면 열리고, 이제 하이 BYD, 도와드릴까요? 썬루프 닫아줘, 통풍 시트 켜줘, 앰비언트 라이트 켜줘, 그런 명령어도 설정 들어가시면은 어떤 게 인식이 되는지 다 나와 있고요. 썬루프 열려 있을 때 상당히 좀 음성이 들어가기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인식을 잘 하네요. 네, 조수 마이크가 속에서도. 여기 딱 있어요. 말씀드릴 게 별로 없긴 합니다. 무난하고 거슬리는 게 없네. 그냥 좋네. 시승을 꼭 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매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자동차는 시승을 해봐야 된다. 장기 렌트를 구매하든 리스를 구매하든 할부를 구매하든 시승 안 해보고 사는 거는 조금 너무 도박 아닌가? 타보시면은 뭔가 다를 거예요. 이거 창문 내리는 것도 네, 다 오토. 다 오토예요? 다 오토. 그러면은 아래 트림도 오토예요? 다 오토. 와, 확실히 기본에 좀 다 넣었네요. 그렇죠. 아, 야, 이런 부분은 확실히 디테일은 있다. 또 지금 터널로 오니까 실내 앰비언트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빛이 비추는 부분들이. 앰비언트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중국이라는, 이게 좀 대놓고 얘기할게요. 네네. 그냥 여론 자체가 그렇잖아요. 중국이라는 곳에서 나온 기업의 차량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정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깨나갈 수 있을까요? 중국 차라기보다 BYD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뭐 중국 하지만 아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고요. 네, 하이 BYD가 그 BYD도 그 중국차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걸 도와드릴 수가 없다 정말. 그러잖아요. 네. 지금 BYD도 인정했네. 네. 도와드릴 수가 없대요. 상품성이 진짜 뭐 중국 내에서 한 제조사가 50개가 넘겠는데 그 중에 1등으로 하는 회사라 일반적인 중국차라고 묻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부분을 조금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뭐 SK나 롯데나 이렇게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BYD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먹히는 거 아니냐, 중국 자본에, 이런 거에 대한 반감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자체를 보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아. 국내 기업이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중국차가 아무리 들어와도 소비자가 외면할 수밖에 없으면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미 사전 계약량이나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 그 허점을 정말 정확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국산차에서도 방어를 잘 하면서 서로 발전하지 않을까? 선의의 경쟁이 네. 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산차가 아무래도 대한민국 시장, 이제 뭐 미국 시장 이렇게 나갔을 때 수출차는 굉장히 잘 만드는데 국산차는 조금 라인이 다르게 해가지고 좀 별로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저 BYD가 출시되고 막 현대기아 할인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좋아하신, 뭔가 이제 비교해봤을 때 내 상황에 조금 어울리는 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선택지가 하나가 더 느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로 고객님들께서 왔을 때 현대기아는 5년 10만인데 왜 국내는 3년 6만이냐 감정 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꽤 있습니다.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다 네, 전 된다고. 세계 동일하게 들어가고 일본만 조금 보증기간 축소돼서 출시가 되길래 일본 차별 또 매우 재밌게 차별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턴하는데 네, 그 회전 방향이 굉장히 넓네요. 네, 핸들이 많이 돌아가서 다들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유턴을 안 해봤으면 모를 뻔했어요. 이거 장점이긴 하네. 네, 진짜 장점입니다. 뭐라고 하기만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유턴할 때는 좀 놀랬어. 이 정도까지 돌아간다고? 이러면서. 인식이 좀 안 좋아서 저도 사실 영업사원으로서 이제 걱정이 됐는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실제로 타보시면 다들 제가 외제차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서라운드 뷰가 굉장히 좀 보기 힘든 부분인데 이거 그냥 진짜 위성에서 찍는 느낌이네. 와 잠깐만, 아니 계속 보고 신기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게 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취향이 딱 아까 맨 처음에 세팅 부분 있잖아요, 그냥 딱 이게 특히 왼쪽 부분, 여기 보통 이제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투명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이렇게 제가 시승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까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타보시면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자율주행을 안 해봤어. 반자율주행을 안 해봤는데 네. 이거 하면 BYD가 조금 더 까일까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앞에 차간 거리 유지로 잘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BYD 서초 전시장에 오셔가지고 우리 매니저님을 찾아주시면 보통 시승 코스 딱 정해져 있어서 한 20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제 오토플랜 영상 보시고 오셨다고 하시면 저희가 서비스 좀 더 잘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한번 또 BYD에서 또 새로운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니까 나왔을 때 또 한번 촬영을 와서 우리 매니저님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보시고 낱낱이 이제 파헤치더라도 또 이제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받아들이셔야죠. 어쩌겠어요. 단점인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고객님들이 테슬라 고객. 저도 모르는 것들을 막 말씀하셔서 많이 배워갑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BYD 서초 전시장 오셔가지고 매니저님 꼭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제 오토플랜 민주원 대표 김장환 매니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